안녕하세요. 캔들러 정재홍. 캔들러 김현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캔다망설 4화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새내기 입장에서 원서 접수가 끝난 여러분들을 위해 원서 접수 기간 이후의 썰들 그리고 창의성 면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현중 씨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래요? 이사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현중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강혜민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전력반도체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홍 씨도 이번에 학부 연구생으로 새로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신소재에 관심이 있어서 이 신소재 연구를 하시는 윤재호 교수님 랩실에 들어왔고요. 거기서는 이제 방막 태양 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자기 조립 형성 방막이라고 한글로는 잘 모르겠는데 쌤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 연구생뿐만 아니라 뭐 동아리 활동, 댄스라든지 농구 동아리와 같은 여러 동아리들을 하면서 좀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희 뭐 대학생활 뭐 공유할 거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으니까 현중 씨는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것을 했는지 이런 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원서 접수가 끝난 시점에서는 생기부를 보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다시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특별히 캠텍을 준비하면서 했던 거는 그 중에서도 어떤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그런 거 좀 찾아보면서 기억이 안 나는 활동은 보고서를 뭐 다시 보기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거 했었는지 상기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재홍 씨는 이맘때쯤 어떤 거 했나요? 저는 흔히 이도류라고 하죠. 네, 수시와 정시를 모두 챙기려는 욕심이 있어서 정시와 관련된 준비도 조금 했었는데요. 정시 학원에 들어가서 영어 공부라든지 수학 같은 것들 기초적으로 좀 기량을 올리는 작업도 진행을 했고 또 수시에도 이렇게 느슨하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면접 준비 혹은 생기부 관련해서 좀 흠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예시가 부족한 경우에는 직접 활동들을 하면서 좀 발로 뛰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새내기로서 원서 접수가 끝난 시점에서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 앞에서 조금 간단하게 말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요. 현중 씨 뭐 자기가 준비했던 꿀팁들 수시에서 특히 생기부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그런 거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학고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R&E 활동을 하면서 저는 태양전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염료 감응 태양전지에서 식물성 염료를 쓰면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연구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생기부, 특히나 에너지 관련해서 캔텍에서 생기부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으로 어떤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이런 거부터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했던 에너지 관련 소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 부분이었어가지고 이 부분으로 최대한 많은 문제나 예비 답안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재홍 씨는 반대로 어떤 걸 준비했었나요? 저도 아무래도 일단 수시를 먼저 준비하는 자사고 학생 입장으로서 수시 관련된 면접을 가장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입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수시로 넣었을 때 1차 합격보다는 2차 합격이 훨씬 더 긴장되는 편이잖아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 서류가 통과가 되면 이제 2차 때 저희가 면접으로 피력을 하는 건데 이 면접 때를 위해서 친구들과 좀 특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면접 준비를 하면 정말 좋은 점이 많은데요. 생기부를 보면서 제가 몰랐던 여러 가지 흠 혹은 질문이 나올 법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면접관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또 꼬리 질문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좀 큰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비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면접 준비를 한 경험도 있고 친구들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저도 아무래도 제가 한 활동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면접관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를 실제로 예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활동이라도 다른 제 생기부나 그런 거를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이 친구들은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내용도 참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 활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 속에서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다른 활동을 했을 때 조금 더 이 시간을 알차고 또 슬기롭게 보낼 수 있었을 것 같다. 뭐 이런 점이 있다면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미리 또 얘기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면접 준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과학고 친구들이나 영재고 친구들은 공감할 내용이긴 한데 3학년 2학기 때쯤이면은 이제 시험도 다 끝났고 할 거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좀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친구들과 면접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열심히 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때 조금 집중해서 친구들과 더 많은 내용을 공유했으면 어떨까라고 후회가 들긴 하네요. 재홍 씨는 어떤 점이 후회됐나요? 저는 아무래도 이 수시를 준비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시는 뭐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안 되면 그냥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수시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수시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후회스러웠던 거는 실험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이 해볼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좀 잘 못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저는 학교의 실험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실험 장비 혹은 뭐 과학적인 그런 전문 장비들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고 같은 실험실에다가 요청을 했죠. 아, 나 이런 실험하고 싶다. 실험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실험실을 빌리고 실험실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실험실을 빌리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제가 이 실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늦게 한 나머지 제가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검증 혹은 추가적인 실험에 대해서 할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점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이제 입시가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달려가셔서 뭐 학교에 실험실이 있다 하면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실험을 하고 혹은 뭐 자기 학교에 실험실이 없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다른 학교에도 좀 둘러보면서 자신의 의견을 좀 피력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여나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시와 관련된 활동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현중 씨 그거 들으셨나요? 2025년부터는 생기부 면접이 다 사라지고 창의성 면접으로 다 대체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중 씨는 창의성 면접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창의성 면접 저는 되게 재밌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왜냐면 창의성 면접을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4학년도 저희가 면접을 봤을 때는 켄트로늄이라는 광물을 채굴해서 새로운 행성에다가 인류가 살 수 있도록 그 세계를 구축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행성에다가 보낼 건지, 어떤 시설을 보낼 건지, 그리고 이런 시설을 사용했을 때 얻는 이점이 뭔지, 단점은 뭔지 이런 걸 분석해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최적화된 행성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였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뭔가 딱 생긴 게 봤을 때 보드게임 판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혹시 재홍 씨는 창의성 면접 첫인상 어땠는지? 네, 저는 보자마자 솔직히 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창의성 면접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제가 보는 면접 6개 중에서도 창의성 면접이 있는 거는 이 켄텍의 창의성 면접 딱 하나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좀 긴장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또 이 창의성 면접을 여러분들이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듯이 조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잘 사용해서 아까 현중 씨가 말했듯이 테라포밍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됐었고 또 그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 면접관들이 원하는 최적의 답안이 뭘까라는 그런 고민 역시 많았어서 제가 창의성 면접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좀 긴장 그 자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도 그런 면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재시문 면접 같은 스타일과는 확실히 다른 스타일의 면접이라서 창의성 면접이 또 중요한 게 저희가 말하는 대답이 곧 정답이 될 수 있는 면접이기 때문에 딱히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제시분 면접에서 이 정답을 꼭 내가 찾아서 맞춰야겠다 이런 부담감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면접관에게 이거 내가 생각해놓은 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펼쳐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논리적으로 오점이 안 생길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면접을 보고 나서도 똑같은 생각이었나요? 창의성 면접에 관해서? 창의성 면접을 본 후에는 오히려 뭔가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되게 많은 선택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력 발전을 쓸까, 화력 발전을 쓸까 이런 식으로 되게 고민을 해서 하나하나 각각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비교해보면서 말을 할 때 하나의 예시만 들지 않고 두 개의 예시를 번갈아 가면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더 제가 생각한 답안의 논리성을 높였던 것 같아요. 재홍 씨도 처음 생각 그대로였나요, 혹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시험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게 되면 아까 현종 씨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상황을 직접 다 구현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자리가 과연 이 에너지 발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과 또 사람들의 생활에 용이한 장소인지에 대해서 관찰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준비해왔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 자리에서 굳이 다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시도해보면 되는 그런 형식의 면접이었고,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긴장이 되진 않았어요. 어차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이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장점을 되게 최대한 뽑아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게 오히려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면접에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듯 정답이 없는 창의성 면접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답안들이 얼추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대학교의 인재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교의 인재상을 조금 읽어드리자면 인류 공명을 위한 미래 에너지 개발에 도전하는 탁월한 연구 역량,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지닌 인재라고 합니다. 또 글로벌 시민의식을 갖춘 인재를 저희 학교에서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 창의성 면접에서도 발산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인문적 통찰 역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선행학습 역량평가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러한 세 가지 이 요소들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현중 씨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 자체는 자유니까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장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주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되게 주된 문제였잖아요. 그 안에서 저는 저만의 문제를 하나 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생산 관점에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 부분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소비되는 에너지보다 많게 된다면 남는 에너지는 저장되는 게 아니라 버려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되게 줄이는 데 목적을 뒀던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저만의 타당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새롭게 접근하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부분에서 아마 큰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재홍 씨는 어떤 역량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했다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아무래도 인문적 통찰 역량이 좀 뛰어나서 면접관분들이 좀 좋게 봐주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창의성 면접에 있어서 완벽한 답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본 답안에서 상당히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행복,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존중이 조금 적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많이 느꼈었고, 면접 답안을 제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대답을 할 때 제가 거의 말버릇처럼 하던 말이 인간의 행복,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인류 지속성, 환경 개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놓치게 돼서 아쉽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만약에 내가 이 별에 테라포밍을 하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지에 대해서도 좀 해결 방안을 덧붙여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 밖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캔들러 이메일이나 캔들러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캔들러 김현종, 핸들러 정재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